자, 오늘은 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가 현장에서 좀 이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대책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베이트 문제도 있었고요. 사실 미술작품의 흉물이다. 단가 조작을 한다. 더군다나 이제 세종시의 경우입니다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문제를 알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과연 미술작품을 충분히 항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95년부터 저희가 제도화가 됐는데 2017년까지 국회 조사에 따르면 16,800개를 설치가 됐고요. 거기에 쓰인 예산만 해도 1조 2,746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2015년 9월에 남양주에 설치된 것과 2015년 4월에 대전 사실상 같은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도 2018년 7월 군포, 가평, 울산인데 거의 같은 작품입니다. 물론 같은 작품이라고 해서 예술성이 없느냐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같은 작품이라고는 독창성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600명 정도가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88%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이 도민들께서 나도 이 미술작품 본 적은 있어 라고는 얘기는 해주셨는데요. 72%가. 근데 이게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몰랐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했는데 이게 실제로 아파트 분양할 때 그분 도민들이 내신 그 분양가에 포함되는 거 모르셨다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미술작품을 개선하려 할 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거의 한 40% 가까이 나왔는데요. 또 공정하게 좀 해달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두 번째는 이거 우리 동네에도 있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있는데 사실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예술작품 잘 모르겠다. 이런 조화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건축물 그런 미술작품이 사실 조각만 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회화도 가능하고 부조도 가능하고 심지어 미디어 아트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배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것은 조각이 89.2%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각 이 작가들이 어느 분들이 많이 했느냐를 보시면 실제로는 뭐 1명에서 12명까지 그 소수의 한 3%의 분들이 건수로는 한 18%, 금액으로 치면은 20%에서 특정 작가분에게 편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게 기왕이면 예술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죠? 동네 문화 재료도 좀 돼야 되고 저는 그 과정에도 우리 문화예술인들한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경기도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공정한 경기도 만드는 거예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경쟁은 공정하게, 그리고 결과도 공평하게 나누자. 근데 보니까 이 경기도가 관할하고 있는 이런 조각 또는 조형물 설치가 의무인데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건축물 전체 건축비의 일정 비율, 일정액을 내게 됐는데 그 자기들이 직접 설치하거나 그 액수만큼 아니면은 70%로 기금으로 내도 되는데 기금으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4%만 기금으로 여태까지 냈습니다. 거의 다 이제 자기가 직접 설치한다는 거는 뭐 예술 작품에 대한 수요가 뭐 욕구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훨씬 더 비싼데 그죠? 비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뭔가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요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리베이트 주고 또 중간에 해먹고 또 여기 아예 기획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고치자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고요. 실제 현실은 좀 어떤지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그동안에 뭐 전국 대회나 공모전에 대상도 2번씩이나 받아봤고 최근에는 그 세계 눈조각 대회 거기서도 3등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또한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 관이 주도해서라도 이 나눔은 있어야 되겠다. 스스로 그 자율경쟁 사회에서 스스로의 나눔은 참 기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이 주도해서라도 어떤 위원회 소지나 그런 걸 파악해서
다 같이 그 균등한 그 기회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개선안에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게 그 출품 수량의 제한, 우리 유사 작품의 제한, 그거하고 심의위원들의 그 인적 제한, 그러니까 그 동일 출신 그 최종 졸업학교 뭐 증명서라든가 그 각 지역의 미술 건축 관련 그 단체 가입 사실이라든가 그리고 그 거주 지역 그런 그 증빙 서류들을 다 미리 위촉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요구해서 받는 겁니다. 받아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동일 지역의 그 위원 수가 줄어들도록. 지금 보면은 뭐 서울대는 뭐 몇 명, 홍대는 몇 명, 그 지방대 그 소수 조금 이래가지고는 이분들이 단합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작품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분은 4억 5천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5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 가산점이 4억 5천이 되신 분이 더 많이 받아가요. 근데 저희 나라는 세계적인 작품이 뭐 있긴 하지만 국내 작가들이 세계적인 작가로서 작품을 많이 설치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평균적으로 카푸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한 400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제품쿠스라든가 이런 유명한 분들은 200억대예요. 근데 저희 나라는 200억 공모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제도에 있는 부분에서 작가가 결국에는 낮은 가격으로 응시를 해야 가산점을 받아요. 그거는 공사 입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가가 만약에 어떤 응시를 할 경우에는 뭐 많은 도서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곳에 도판이라 그래가지고 3D로 제작을 해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도판을 제작하는 이유는 그 현장에 작가가 이렇게 작품을 세우겠노라는 그런 어떤 조감도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과장된 부분이 많아요. 작가의 작품에 대한 그런 치열한 자기 작업의 싸움이 아니라 그래픽 싸움이 되겠죠. 그런 이렇게 국가가 벌써 이미 작가의 작품을 입찰권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개 이상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1,300명이고 10점 이상 낸 사람이 불과 40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미술계 전체 시장 규모에 봤었을 때 이 조형물에 참여하는 작가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작품인가 제품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조각이라는 거는 그 매체의 특성상 캐스팅을 뜨면 그걸 그대로 만들 수 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나눠먹기 관행 브로커한테 줘야 되고 처음 건축자한테 만들 때는 드려야지. 돈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사실 두 번째 만들 때는 거의 비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창작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돈의 물줄기가 나눠먹기식의 관행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더 많은 작가들이 참여해서 창작 여건 그 환경을 더 확대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 나눠먹기 관행이라든지 나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정한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근본적인 원칙을 바꿔야 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개선의 주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재 너무 특정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니까요. 또 독점하다 보니까 네. 비용을 싸게 해야 남는 게 많은 거고 그러다 보면 비슷한 거를 만들면 비용이 적게 들죠. 재료비만 주면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꿀 계획을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요약해 주실래요? 처음에 이제 공모제를 도입하자는 건데 이게 공모제가 물론 말씀하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 공모제가 최선의 정답이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공모제 없이 공정하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문제 제기한 거는 소위 저희가 이제 경기도 미협에 소속된 작가만 해도 8,5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작가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게 있고요. 공모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어떤 걸 공모제 할 거냐에 대한 거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주택이 있고요. 도시공사에 분양하는 택지가 있습니다. 재산이. 분양하는 주택은 확정된 게 현재까지 6개 지구고요. 일단 도시공사가 짓는 거는 도시공사가 의무자니까 또는 뭐 건축을 민간업체와 같이 하니까 여기는 우리가 맘먹으면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면 도시공사가 분양하는 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택지를 분양하는데 이제 민간업체가 이제 분양 받아가지고 매각 조건으로 그래서 공모해야 된다. 이 거기에 택지에 들어가게 있을 때는 되면
지금 31개 지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상반기에 고덕지구 이제 분양을 할 건데 그런 데부터 먼저 하자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다. 네, 예. 저희가 좀 먼저 시작을 하면 이게 제가 볼 때 건축주 입장에서 좋습니다. 왜냐 건축주도 사실은 예술을 너무 사랑하실 텐데 어떻게 좋은 작가를 섭외할지 모르시는데 도가 대신해드리면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쁜 악덕업자 입장에서는 디베이트를 받거나 자기가 마음대로 아는 사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섭섭하긴 하겠죠. 두 번째는 저희가 이건 좀 저희 자성의 목소리인데 저희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자는 겁니다. 저희 조례안에는 내용을 비공개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내용이나 위헌 명령 이거 비공개도 하고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도민들도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지금 위에서 말하는 공모제는 작품 선정, 계약 이런 것들을 다 아예 공모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새로 만들 제도고 우리가 두 번째 지금 공개하겠다는 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작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네. 그 작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형물이 있습니다. 작품이 들어오면 이 작품이 설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0점 이상이 되면 그 작품은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새로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네, 아니면 기금으로 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선정이나 뭐 제작이나 뭐 이런 건 다 그냥 건축주가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이거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걸 결정하는 기존의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기존의 그거를 좀 심의위원회. 앞으로는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그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검수단을 미술작품 운영하겠다. 검수단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선정하게 계획이 통과가 됐어도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현재는 해당 시군 담당 공무원 한 명이 가서 그냥 확인해보고 설치돼 있으면 설치돼 있네 하고 사용 승인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주는 시스템입니다. 검수단을 운영을 해서 이제 실제로 전문가들이 가서 제대로 도안대로 됐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네. 마지막은 작품을 저희가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되고 나서만 어디에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공공미술 포탈이라는 문체부 관리하는 사이트에 올리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 전에 미리 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된다는 거를 저희가 공개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시는 분들이 내가 살 주택에 내가 들어갈 주택에 어디에 어떤 작품이 들어오는 걸 알 수 있게 해드릴 거고. 그 중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죠? 네. 가격. 이거 얼마짜리입니다. 네. 현재는 이렇게 공공미술 포탈이라는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 이렇게만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치 완료한 후에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의무가 의무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의무가 아니어서 이게 사실 숫자도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하기 전에도 이렇게 어느 아파트 단지에 어느 작가분이 금액까지 하고요. 어떤 모양까지 다 해서 미리 좀 아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첫째로 제가 보니까 이 공모 제도를 도입하자. 자, 작품 정보를 공개하는 거는 뭐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건물주가 인심 쓴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네. 그 의무는 우리 국민 모두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한 정보 공개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검수단을 운영하는 거. 이게 순 엉터리로 해놨는지 이게 제대로 최초에 심의한 대로 돼 있는지 좀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니까 뭐 이것도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작품 심의위원회를 좀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뭐 그거는 가능한 방안들을 우리 당사자들 협회든 이런 데하고 좀 협의해서 좀 네. 공무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더 좋은 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세부적인 방법은 여기 토론할 건 아닌 것 같고 좀 논의를 좀 같이 하시도록 하시죠. 네. 가능한 방법을.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뭐 좀 이렇게 배제해라, 기피, 회피, 제척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뭐 동문 또는 무슨 학연 모임 지연에 뭐 의한 이런 것들을 뭐 그런- 최소화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건 가능한 방법이 어떤 건지는 같이 의논을 좀 해서 상세하게 만들도록 하시죠. 문제는 이 작품을 선정하고 또 작가를 선정하고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전부 다 작품을 뭐 누구하고 막 계약하고 브로커 끼었든 뭐 뒷돈을 받았든 하여튼 해가지고 요렇게 하겠습니다. 오면 우리가 또 심의하는 정도. 네. 또 그대로 되어 있는지 검수하는 거. 그거 얼마 들었는지 가격 뭐 이런 등등을 공개하는 것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작품 작가를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대한 방문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집중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 도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는 것, 네. 뭐 시행자가 돼서 건축하는 것, 네. 또는 뭐 민간과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 네. 이런 것을 집행하는 건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할 때 과연 공모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좀 기획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좀 돼 있나요? 그 실질적인 거는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좀 더 얘기 만들어야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만들도록 하고. 자, 그 다음 단계로 문제는 이 작가의 선정이라든지 작품의 선정,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일단 이거 강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강제할 수 있는 거는 겨우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범위를 좀 넓혀보면, 아까 그 발표에 있는 것 중에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그러니까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그 택지를 팔지만 거기다가 뭐 건물 짓는 거, 상업용지든 뭐 아니면 공동주택이든 이걸 지으면 거기에 당신들은 이 의무화되어 있는 조형물을 이런 공모 방식으로 해라라고 강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의 공급 승인 그 하는 되어 있는 절차대로 지금 따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안 된다. 네, 지금 현재 선의로 상태에서 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주면 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재 도시공사 입장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과장님,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과장님 의견 이걸 말씀. 저는 이제 분양 조건, 이제 택지를 분양할 때 택지 분양 조건에 이거 택지를 분양받으시는 분양받으시는 뭐 시행사는 공모 방식에서 미술작품 설치한다라고 조건을 달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만 택지를 분양받으시면 되잖아요. 관리의 문제는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작품 설치되지 않으면 사용 승인 안 내주면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예. 사용 승인 안 내주는 거는 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그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도시공사는 분양 조건에 넣으시고 그다음에 제대로 되는가는 관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도시공사는 한 번 더 법률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네, 해보시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그러지 말고. 아,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니 건축주가 법률상 일정액의 공공조형물 설치 비용을 반드시 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를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부패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무를 규정하는 거 내가 동의했는데 그게 무효가 될 리가 있습니까? 싫으면 사지 말든지. 네? 그래서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도시공사가 직접 짓는 거는 네. 그냥 우리가 하면 돼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조례를 만들든지 네. 뭐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네. 두 번째로는 경기도 택지 공사가 공부한 택지에 네, 택지 분야. 계약상 의무로 네. 경기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모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법률상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은 어차피 낼 돈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머리 써가지고 막 고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 의견이 아닐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고 진짜 문제는 더 확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민간 건축물에 이 공모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진짜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민간 건축주에게 공모전을 선택했을 때 어드밴티지를 주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의무로 할 수 있느냐. 네. 자, 어드밴티지를 주자. 이 두 가지 방법이죠. 권장하고 권장에 응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또는 뭐 어드밴티지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가능해요.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거는 뭐 지금 그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것처럼 민간에서 하면 권고하고 네. 권고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 뭐 심의를 면제해 준다든지 뭐 10점 이런 거, 정도 뭐 가점을 줄 수도 선단다. 있고. 권고 사항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이행할 수 있게 할 거냐는 건 인센티브 제도는 연구한 대로 하고 혹시 뭐 현장에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세요. 네, 어떤 저- 인센티브가 좋을지 행정 절차상 편의를 봐주거나 뭐 그런 정도. 네. 아까 하신 말씀 뭐 있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미 그 민간 기업체가 작가를 직접 선별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그 경우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모제를 통하면 그 공모 자체가 심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거는 그게 어드바인테이지잖아요. 이미 된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대행사를 통할 경우에 또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어떤 뭐랄까 너무 좋아요. 공모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년에 100개 이상 세우겠어요. 그 작가는 가수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1년에 100개 세웠다는 얘기는 3일에 하나씩 구상했다는 얘기거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약 한 9명 정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겠죠, 분명히.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이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건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사기업의 공기업이 자기네 회사의 기업에 맞게끔 본인 회사에 맞게끔 컨셉을 정해서 작가를 선별해야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해외 제품 코스가 공모에 당선이 돼서 유명한 작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기업이 본인 회사에 맞게끔 작가의 밸류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항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어김없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산출 내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건물에는 얼마짜리를 작품을 세워라. 근데 기가 막히게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넘어요. 만약에 1억 5천으로 나오면 1억 5천 6백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작가의 거기 작품을- 맞춰서 만든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작가의 작품은 치열하게 싸운 전쟁이에요. 이 제도 자체가 생긴 거는 작가에게 좋은 작품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거잖아요. 근데 어떤 물건을 납품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건을 납품받기 위해서 그걸 규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공모제도에. 그러니까 그 공정성은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정말 퍼펙트하게 공모를 해서 투명하게 해야겠죠. 근데 사기업의 본인들의 밸류에 맞게끔 우리에겐 가치가 이런 작가가 필요해라고 하면 작가는 전시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업의 눈에도 띄고 싶고 공모에도 도전하게 되겠죠. 작가에게 길을 많이 열어주는 방법이 꼭 공모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개선할 점들을 고쳐야 되는 거지 하나로 규정해버리면은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작가의 작품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작가의 작품이 얼마나 뛰어난 작품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같은 작품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면 안 되죠. 그건 작가 양심이죠. 그거는 분명히 사기업의 잘못된 점이에요. 고쳐야죠. 근데 공모만 한다. 그래갖고 사기업의 그 어떤 선택을 막는다라는 건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작가의 작품을 50억에 매매해서 그 작가를 세계적인 작가를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공모제를 얘기하는 건 인센티브 정도까지는 저항이 없는데 보니까 전면적인 공모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도입하는 문제는 두 가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능하냐, 두 번째는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 그죠? 심사를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거 구별도 못한 거잖아요. 100개가 세워진지를 검사를 못한 거잖아요. 그건 심사의 문제인 거지. 민간 기업이 그 리베이트 문화가 있기 때문에 100개를 세우고 그런 문제가 기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제품들 대부분을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 세우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니죠. 그 상업 건물. 상업 건물도 있고 민간 오피스텔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는데 그게 비중이 많지는 않고 주로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게 많은데 사실 상업이나 민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들이 그 건물을 지을 때 자기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주어진 1%보다도 더 높은 제품의 가치가 있는 걸 설치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공모를 하라라고 하는 건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행사들이 그 가격에 맞춰서 그 0.5%나 뭐 0.2%나 그 가격에 맞춰서 작가를 데려다가 작품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공모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나누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민간 건물과 아파트는 구분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지금 이 공공 미술품, 건축물 미술품들은 아파트에 설치되는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400여 건 중에서 공동주택들이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나 상업시설에는 그 민간인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이상의 작품으로 문화 마케팅을 해서 작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까지는 공공의 영역에서 하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에 형식적으로 작품이 그 조형물이 설치되고 있다면 이런 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서 심의를 강화하고
민간에도 확대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공모제가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걸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공동주택 정도만. 근데 공동주택과 일반 민간 건물을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어떻게 구분하지? 민간, 예를 들어 상업 건물들은 어쨌든 거기에 좀 더 많은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고, 근데 공동주택은 자율성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시설 건물이라든가 다른 그런 건물들은 자기 소유의 건물입니다. 건축주가. 그러면 내 건물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가치를 높이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예술 평화겠다. 근데 공동주택은 건축주가 시행자가 되지 내 건물은 아니지. 다 분양을 해버리니까. 그렇군요. 아, 맞아요. 공모제 필요한지는 좀 구분을 해가지고, 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 소유하는, 공동 소유하는 공공조형물인 공동주택 것, 이런 거 일정 범주만 강제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이제 좀 정리하죠, 그러면. 민간 상업 건물들을 좀 빼고요. 그러면 다음 단계 제일 어려운 주제가 나오겠습니다. 조례로 강제가 가능하냐. 미술 작품의 일정 비용을 써야 된다는 의무는 이미 법이 부과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쓸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법에 그 명확하게 법에 안 나와 명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쓰는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도 있죠. 좀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돈 얼마 써야 된다. 근데 그 돈을 어떤 절차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정하는 게 그 뭐 권리 침해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법무 담당관 씨에서 본 데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랬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 13조에는 네. 미술적 설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네, 위임했지. 명시적으로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치 절차 등의 부분에 있어서 그 공모 방식으로 할 건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오히려 저 긍정적으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에게 감정평가 신청해야 된다. 건축주한테 알려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미술작품의 설치, 여기 위임돼 있네. 설치 절차를 조금만 넓게 해석하면 예, 해당이 돼요. 절차도 있어서 이제 저희 등도 있네, 등.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거기에는 이견이 있는 그 법률가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면밀한 검토를 필요할 텐데요. 아, 그래요. 역시 팀장님 다르시네. 그 진흥법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할 강구하고.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항과 결합한다면 조례에 이렇게 의무 조항을 두는 것도 그러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 박수 한번. 자, 이것도 그러면 정리를 좀 할게요. 그거 잘 찾아내셨네. 첫째는 법률이 위임해야만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미 판례로 확인됐고, 법령이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게 법률이 위임한 것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법률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라는 게 이미 뭐 대부분 확립된 판례고요. 두 번째는 요즘 이제 지방 분권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런 시대적 추세도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 팀장님 찾아내신 거 미술 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시도조를 정하고 있는데 이거 좁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넓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구체적 작품이 선택됐을 때 그 작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만 정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좀 넓게 작품 설치 절차 등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국민에게 무슨 뭐 추가의 의무 벌칙을 부과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많이 저 했었습니다. 깊이 네. 그 지방자치법에 관한 전문가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안 된다고 봐야지. 예를 들면 이제 국가 중심으로 볼 거냐, 지방 중심으로 볼 거냐, 이건 사실 이념의 문제거든요. 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옛날에 중앙 집권적 국가일 때는 그러면 안 되지만
지방자치가 대세인 지금 와서는 다른 거죠. 판례도 바뀌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죠. 일단 인센티브 제도는 민간 상업 건물에 대해서는 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도록 네. 하고 그 공동주택 여기 오피스텔도 포함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특정 범주는 공모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리고 공사는 내부 규정으로 아예 만들도록 하시고 내부 규정으로. 아마 도에서 또 조례를 수정을 네, 지정을 네, 하게 되면 자연히 그게 될 것 같아요. 공사 문제는 해결이 되고 예. 네, 네. 거기에 따라야 돼요. 조례에다가 공모 의무화를 하는. 그 전에라도 시행하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검토해야겠습니다. 해야지. 그러니까 조례 만드는데 반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법적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참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준비하도록 하고. 아까 얘기했던 조례는 공동주택 또는 그에 준하는 것들은 뭐 공무. 뭐 공무 내용 어떻게 할지는 실무적으로 좀 검토하고 같이 의논 좀 해주시고요. 그걸 잘 정해놔야지. 그것도 제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공모 대상이 아닌 데는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가급적이면 공모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전 단계라도 도시공사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시행하고. 네. 그 하고 또 우리 문화정책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늦어지더라도 시행을 한다고. 네, 그러겠습니다. 빨리 해주시고요. 그래서 공모제를 도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여기에 덧붙여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주로는 왜 그 조형물 중심이에요? 왜 조각만 하시는 거의 거예요? 90% 정도가 조각품입니다. 조각이 아닌 조형물도 있을 수 예, 있잖아요. 조형물. 예, 예. 조형물을 조각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후 관리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조각은 뭐 석조나 이렇게 하면 뭐, 예, 쉬운데 네네. 조형물은 보존료에서 보존료 보존할 때문에. 수 있고 복면가왕처럼 작가를 베일에 가려놓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하면 공정하지 않을까. 뭐 여하튼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예, 예. 출품자가 누군지를 가려놓고 뭐 심사하거나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브라인드를 이제 가리고 뭐 복면가왕처럼 해도요. 작가들은 자기의 보면 알지. 풍이 있어요. 화풍이 있기 때문에 그 풍을 보고 하는 거지. 보면 알지. 이름 적혀 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죠, 일정 부분은. 네, 블라인드 공모전 뭐 얘기가 많이 오네. 하청하는 거 감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 있어요, 진짜? 그게 뭐 하랑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작가 하면 너 얼마에 할래? 안 할래? 감독만 하고 그렇죠. 제작은 그냥 하청조사하고 그렇죠.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거 못하게 하자. 공모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뭐 다 동의하는 의견이 많네요. 못하신 말씀, 또 간략한 의견 혹시 하시고 싶은 거 간단히 하시죠.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 대부분 또 다 들어와 있고. 네. 그럼요. 꼭 본인들 아니셔도 고맙습니다. 많이 접촉도 하고 있을 테고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게 해서 죄송한데 혹시 뭐 더 하실? 네. 그리고 건축물 미술품 설치 제도가 의무화돼 있고 그것이 이제 2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다 없어지고 공공 영역으로 확대돼서 많은 시민들이 예술을 더 황유하고 그리고 그 격이 올라가서 정말 더 많은 좋은 작가들이 이 조형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공정하게 해야죠. 이게 뭐 특정인의 돈벌이 치부수단이 되면 안 되고 모든 예술인들한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야 새로운 창작 여지도 좀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혹시 또 없어요? 저는 지사님께서 오늘 타이틀로 걸어주신 세계적인 작품이 국내에는 왜 없는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희 나라는 유능한 우리나라는 유능한 대한민국은 유능한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학교들도 좋은 학교가 많고요. 다 종합대학만 기준으로 잡아서 평가해서 순위가 낮아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엄청난 높이 순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유명한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들이 왜 국내에는 작품을 잘 안 세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우리 국내에 좋은 작가의 작품이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이
많지 않은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좀 많이 우리 저희 작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를 봐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경기도 안에서라도 어쨌든 작가분들이 좀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공정하게 이 작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어쨌든 뭐 현장에 계신 우리 예술인들, 작가님들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좀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가 의무적 조형물에 관한 정말로 공정하게 기회가 수여되더라. 좋은 작품 가지고 열정 가지고 하면 경기도에서 내가 작품 활동할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참 오신 분들 참석 수당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지 원래 오늘 방송에 딱